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오늘은 깔루아의 Q&A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학년 때부터 독서록과 일기 숙제 쓰기를 싫어해서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쓴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줄 쓰기조차 하기 싫어하는데 왜 싫으냐고 물어보니 글쓰기가 귀찮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행평가도 그렇고 글쓰기는 점점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어느 학부모님께서 제 블로그 쪽지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물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가 많을까요? 글쓰기 좋아하는 아이가 많을까요? 당연히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가 많겠죠. 과연 왜 그런지 그 대표적인 이유들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서 지도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많이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글쓰기를 싫어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조차 하기 싫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귀찮은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자,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글씨 쓰는 것이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쓰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생각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이것을 글로 옮길 때, 그 글씨를 쓸 때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줄 쓸 수 있는데 글씨 쓰는 게 힘들어서 3줄만 써야지 하고 좀 적게 쓰는 아이들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 글쓰기를 위한 준비가 어렵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고요. 그런 다양한 예시를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글쓰기를 위한 준비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글을 쓰려면 책상에 앉아야 됩니다. 또는 식탁이든 어떤 테이블이든, 그쵸? 근데 만약에 그 공간이 만약에 지저분해요. 그럼 그 공간을 치워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독서록을 써야 되는데 내 독서록 어딨지? 갑자기 내 독서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을 써야 하는 에너지를 독서록이 어디 있는지 찾는 데에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지금 글쓸 준비가 돼 있는데 노트도 없고 자료도 지저분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싫을 수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사실은 솔루션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시면 돼요. 그 공간을 조금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그리고 항상 독서록이나 일기장은 제자리에 두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지 그것을 빼서 쓸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이유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싫어하는데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아요. 글쓰기를 싫어하는데 좋아지게 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글쓰기 싫어하지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일단은 아이가 글을 쓰도록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대체적으로요, 아이들이 이런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런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떤 컨텐츠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컨텐츠는 굉장히 많아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써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혹시 부모님께서 글을 써본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다면 아마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글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쭉 쓰다 보면은 이게 왠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우리가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우리가 문어체로 쓰잖아요. 그럼 내가 말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글을 쓸 때는 뭔가 맞춤법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속마음은 어떤지 아시죠? 엄마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자, 아마 어머니들도 글쓰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내 아이가 잘 못 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쉬운데 왜 못할까? 여러분도 책 한 권 읽고 독서록 쓰라고 한다면 아이들만큼 생각보다 잘 못 쓰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들.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시간적 여유입니다.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이 뭐냐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할 때 뭘 쓰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야,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내일 이거 내야 돼. 그런데 너가 오늘은 뭐 수학 숙제도 하고 영어 숙제도 있으니까 지금 뭐 한 15분 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기를 써야 돼 라고 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시간을 쫓기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약 1시간 정도를 주셔야 합니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작 뭐 한 페이지 쓰는데 아이가 써봤자 뭐 5줄에서 뭐 10줄 사이 씁니다. 그런데도 1시간을 줘야 할까요? 줘야 하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독서록이나 일기장을 펴놓고 아이들에게 그래요. 야, 지금 내가 일기 쓰라고 했는데 너 왜 한 줄도 못 썼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때요? 생각을 해야 쓰는 겁니다. 그 생각할 시간이 아주 충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서록을 쓰거나 일기를 쓸 때 그럴 때는 적어도 20분 정도는 아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노트를 주실 게 아니라 아무런 줄이 없는 그냥 A4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미지도 좋죠. 뭐 연습장도 좋습니다. 이런 종이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그냥 끄적끄적 거리게. 뭔가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는요. 연필을 들고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잘 떠올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좋고 낙서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만의 스타일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럼 이제 한번 적어보자.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아이는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글 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쓰면서 뭐 지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의 정리를 할 시간적 여유를 꼭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바로 이것이에요. 대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마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질문을 듣는 부모님도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대화예요. 자,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엄마 나 오늘 일기 써야 되는데 나 사실 오늘 뭐 한 것도 없고 기억에 나는 게 별로 없어. 뭘 써야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에는 지금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그냥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이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 점심 때 같이 카레 만들었잖아. 너가 엄마 도와줬잖아. 우리 한번 그런 얘기를 써보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가 뭐 축구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축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런 내용을 써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 맞아 엄마 내가 오늘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랬었어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글로 옮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시간이 있어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뭐 무엇을 그 컨텐츠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그냥 글 자체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될지를 그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모범 예시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화면 있었죠? 엄마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그쵸?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일기 써야 되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무엇을은 대화로 해결을 하고 어떻게는 이 예시를 보여주는데 부모님께서 쓰는 글의 예시보다는 사실 또래가 쓴 글의 예시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도서관에 가보시면요. 독서록에 관련된 예시, 일기에 관련된 예시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예시는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물론 도움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책의 두께가 어때요? 대부분 두껍죠. 아이들이 읽는 책들이. 그러면 어느 한 페이지를 펴놓고 이 페이지를 기본적인 예시로 내가 뭐 한 장 글을 써봐야지.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얻는 예시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글을 매끄럽게 쓰는 방법을 익힌다든지 또는 문법에 맞는 글 그리고 맞춤법에 맞는 글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글을 쓰면서 이건 내가 문맥상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고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아이가 익숙해지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바로 뭐냐? 모범 예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논문 쓰셨던 분들 뭐 인트로덕션 쓸 때 말이죠. 이걸 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누가 나한테 논문 쓰는 거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나는 논문을 써야겠고 이러면 어떻죠?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많이 보죠. 논문의 맨 서두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 글을 보면서 글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잘 쓰고 싶다면 잘 쓴 일기를 예시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독서록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잘 쓴 독서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내 학년에 비슷한 그 또래가 쓴 글들을 보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인터넷 서점에서 뭐 구하기 쉽죠. 구하기 쉽지만 저는 좀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도서관 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도서관 가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볼 단행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또래들이 쓴 뭐 시라든지 어떤 수필이라든지 이런 글들, 다양한 글들을 아이들이 한번 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글 쓰는 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글씨 쓰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글씨 쓰는 것이 힘들다. 아이가 진짜 글씨를 쓰는 힘이 없어서 또는 글씨를 잘 못 써서 쓰기 싫다는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요, 좀 글씨를 쓰는 경험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요즘에는 글씨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학교 숙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어떤 정리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예쁘게 쓰는 연습을 따로 하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고 내가 가장 감동적인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를 똑같이 한 줄 따라 써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글씨를 예쁘게 써보는 그런 연습. 대부분 글씨는요, 천천히 쓰면 예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좀 깔끔하고 예쁘게 글씨를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를 쓰는 환경을 좀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요. 아이에게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아이만 쓰게 하면은 뭐 재미가 없잖아요. 간단한 쪽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뭔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럼 포스트잇에다가 한 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 답변을 이렇게 손으로 달아보게 한다던가 자꾸 연필을 쥐고 쓰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좋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글쓰기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